안녕하세요. 저는 굿잡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 당사자를 만나 소통하고 있는 오인영입니다. 저는 5살 때 교통사고로 양쪽이 무릎 아래로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리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고요. 의족을 착용하다 보면은 염증도 나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장거리는 걸을 수 없어서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짧은 거리는 걷는 운동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업무할 때 어려움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타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는 활동지원사분이 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지원 선생님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해소해서 다니고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고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의외로 활동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전국체전에 나갈 만큼 이제 농구를 되게 좋아하고요. 여성 휠체어 농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지금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엿한 6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들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편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농구의 매력은 사실 농구는 슛이 들어가야 또 제맛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휠체어 농구는 휠체어를 또 잘 타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휠체어도 잘 타야 되고 슛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순식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다이나믹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이미 장애는 적응이 다 됐었는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내 장애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처음에 친구들한테 다 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굳이 내 장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면 그냥 친구가 되는데 그걸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유년 시절은 그렇게 지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됐는데 뭔가 낮에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대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내가 이제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학교, 장애 학생들을 잘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찾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빠한테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를 들어가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1학년, 2학년 때는 아무 목적 없이 또 흘러가게 됐었는데 3학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더 본격적으로 내가 뭔가 활동적인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만난 종목이 또 휠체어 럭비라는 건데요. 휠체어 럭비도 다이나믹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부딪혀서 득점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가격하고 다이나믹한 종목이에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찾아낸 종목이었고, 그리고 휠체어 럭비 같은 경우는 제 양쪽 다리를 꼭 의족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다리를 숨기고 싶고 보이고 싶지 않더라도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 종목을 통해서도 제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었고요. 그 종목을 통해서 또 그 농구나 그 휠체어 럭비 특징이 바로바로 득점하는 것 때문에 성취감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짜릿함을 많이 느껴서 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구나. 내가 도전을 안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럭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뭐 한번 해볼까? 운전면허 따볼까? 해서 세 친구랑 같이 그 국립재활원에서 찾아가 오는 운전교육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필기시험도 보고 찾아오는 운전 서비스 통해서 운전면허를 다 같이 셋이 땄어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를 딴 경험을 하고 아,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업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학년 되면 거의 전공 과목을 다 마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조금만 들어도 되니까 오후 시간이나 오전 시간을 내가 현장에 근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현장을 체험해야겠다, 경험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학교 내에 장애인 지원 센터가 있었는데 취업 담당하신 선생님이 물신양면으로 저에게 정보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때 만나게 된 게 동료 상담가라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동료 상담가가 뭐지? 라고 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도 아, 내가 정말 예전에 꿈을 꿨었던 장애 당사자들을 돕는 꿈이 이걸 통해서 실현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파트타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학창 시절의 4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지금 동료 상담사이기도 하고요. 직업재활사이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사이기도 해요. 장애 당사자분들이 자립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동료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분이 저는 활동지원사가 필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저 혼자 못하니까 누가 가족이 왜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가사 활동을 도와주고 내가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외출 준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사회활동 하면서도 같이 곁에서 지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한다면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이 동료 상담사의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개별 동료 상담이라고 하고요. 시설에서 나오시거나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자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단 동료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 안에서 자립이 무엇인지, 동료 상담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그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그 안에서 또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저희 부서가 자립생활 부서인데 그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분에도 같이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제 제 스스로는 많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었어요. 한 가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면접을 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의종을 착용하고 걷고 나서
면접을 본다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갔을 때는 처음에는 합격 통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동 휠체어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합격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보행도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식 자체나 환경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는 부분에서 많이 속상했었고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훨씬 제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낫겠다. 내가 파트타임 근무를 했었던 자립생활센터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취업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소개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자립생활센터에 인연이 돼서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께서 과제 하나를 내주셨어요. 한 사람의 사례에 대해서 교수님이 제시하던 틀대로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는 보고서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량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15페이지 분량이 됐었는데 그걸 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어야 됐고 그 형식에 맞춰야 됐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마치고 나서 보고를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이거는 다른 학생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자. 너의 자료를 샘플로 해도 되겠니? 라고 하셨었고, 인영이는 나중에 자립생활센터에 가면 좋겠다.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용기도 주셨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도 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그 말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었어요. 네, 오인영님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또 불합격 통보가 되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 되게 설레였었어요. 아, 나도 합격을 했구나.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됐구나, 인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이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다. 너무 축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외식을 했었고요. 그 외식 메뉴로 보쌈을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 더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첫날 출근을 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인사예요. 인사할 때 멘트를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오인영입니다. 앞으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직원 교육도 있었고 만날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업 소개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처음 다 익힐 수 없겠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질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저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제 동기는 이제 되게 차분했었고, 그리고 세심해서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막 잘 웃으셔서 제가 뭐 얘기하면 이렇게 밝게 웃어주시고,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얘기하는 걸 즐겁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간질장애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같이 옆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조금씩 졸리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조 증상이 졸리는 느낌이 있을 때 그 간질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한 2번 정도 겪고 나니까 다른 분들은 사실 처음 보는 거니까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제 지인도 간질 장애를 갖고 있던 분이어서 제 동료가 간질이 장애가 있더라도 그 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분은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네, 회사 적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근로지원인을 저에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사실 업무 분량도 많고 그걸 제가 숙지해서 또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다른 직원분들이랑 협업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빡할 때는 이제 외근에 나가야 되는데 근로자 선생님한테는 말을 제가 못했으면 다른 직원분들이 이제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도 생겼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파트너십을 갖고 또 근로지원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화 업무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전화 업무를 할 때 사실 내 목소리가 타인에게 들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맡겨진 첫 업무가 전화 업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만족도 조사를 할 때 한 하루에 20군데 넘게 전화를 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행정 업무를 해야 됐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전화 업무도 할 수 있게 적응이 됐었고요. 그 전화 업무를 매개로 또 동료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었어요. 2분이 생각나는데요. 한 분은 저에게 일을 되게 엄하게 알려주신 상사였어요. 저희가 이제 문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 업무 절차에 따라서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었고요. 그것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반려 처리를 하셔서 계속 반복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수정이 들어가니까 그 수정을 마쳤을 때 칭찬도 해주시고 엄하지만 또 이렇게 해야 일을 배울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그게 지금은 어느새 제 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틀에 맞춰서 문서 양식을 써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장을 해 나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2번째는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신데요. 저희 센터장님은 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밝게 인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지금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 하시는데 그 열정이 저는 느껴져서 지금 같으면 막 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부하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나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도 빠른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하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말씀에 공감도 많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센터장님이 자신이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빨리 비장애인보다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발전한 사업이 근로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가 능력이 있는데 사실
경쟁 사회다 보니까 빨리 업무 처리도 해야 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해야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보조를 해준다면, 지원을 해준다면 그 장애 당사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근무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발상에서 지금 근로지원 서비스를 발전시키신 분도 센터장님이셔서 저도 그걸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애 당사자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말 제일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 상담은 장애 당사자분들이 기쁜 일도 말하지만 자신의 힘든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외출하는 것도 어려워했고요. 전동 휠체어도 익숙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20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제 더 빨리 성장하려면 그 틀에서 벗어나야 많은 걸 경험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만나서 이제 직접 상담도 하고 제가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것도 직접 보여주고, 이제 지금 많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를 본인이 스스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혼자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맡은 업무 중에 서비스 연계도 있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는 동료 상담을 하면서 장애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그 이용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분의 두 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만나기는 실제로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와상장애 있으기도 하시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라도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타 기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서비스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건데 30분 동안 선정한 책을 이제 읽어드리고 그 책을 이제 10분 동안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두 분한테 연결을 해줘 드렸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행정 업무도 있기 때문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제 엑셀 종류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음이나 태도인 부분이에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조바심이 나요. 나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나 빨리 배우고 싶은데, 상사들은 빨리 이 친구가 일을 배워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조바심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본인 스스로 인내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도닥이고 이번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웠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다독여주고 한편으로는 내가 회피하지 않도록, 내가 그 업무를 익히는데 회피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조바심 내게 하더라도 이제 본인 스스로 인내심을 가지고 또 다른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내심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평정심이에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원했던 방향은 이건데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 변수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는 상담을 할 때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기를 당했을 때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어려우세요.
경찰서를 가야 되는 부분도 모르고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평정심을 가지고 다독이면서 그 이용자도 위로하면서 때로는 또 단호하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왜 해소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화를 내서도 어렵고 울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정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업무와 상관없이 내가 취업을 하는 가운데 평정심을 가지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 안에 문제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부심인데요. 정말 잘하고 있다 라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힘이 나더라고요.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직접적으로 연계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랑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도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여서 예를 들어서 장애 당사자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를 연결하려면 구체적으로 연결을 할 때 타 부서랑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을 할 때 보조공학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보조공학 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센터의 도움을 구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때 필요한 역량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인내심, 평정심, 그리고 자부심, 그리고 소통하는 역량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킷리스트를 3년 전부터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 버킷리스트를 다시 취업 준비할 때 28살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작성을 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많이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봤던 거, 내가 여행하고 싶어 했던 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싶다라는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목록을 다시 작성을 해서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생 때는 공부하라는 말도 많이 듣고 교양 수업도 듣고 컴퓨터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경험을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내가 안 해봤던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그 경험이 오히려 또 사회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산 지신경영법이라는 책을 좋아해요. 사실 근데 그 책을 본 이유는 대학원을 갔을 때 내가 많은 공부 분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지식을 경영하나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되게 두꺼운데 마지막에 다다른 장에 보면은 그 다산이 미국 애민의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발판이 돼서 많은 기록들을 남겼고 행정가도 됐었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인재였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닮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더 대학원에 가는 목적도 내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장애 당사자를 사랑하는 마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려면 장애 당사자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도 함께 하는 그런 인재가 돼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장애 당사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취업을 해서도 내가 역량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쌓아왔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도 그게 자산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내가 하고 싶은 경험들을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게 하고 힘을 주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소중한 추억과 우정과 삶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원하는 취업 자리도 찾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취준생활을 끝내고 공무원 연구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나사렛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특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저희 대학교 후배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 어깨에 인공관절 이식하는 수술을 해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다만 큰 짐이나 무거운 짐 같은 거를 나를 때 조금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네, 일하면서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가 나지 않는 장애라서 사실 제가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스스로 이제 편견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런 것들 조금 자존감이 좀 떨어졌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광주 지부에 회계랑 서무를 맡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제 선임인 대리님을 도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부에 필요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용역들을 이제 검토하고 계약하고 돈을 지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곳저곳 기관들 시험에 응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보람되는 일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회계 서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무 외에도 공무원분들이 이제 재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부저급여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도와서 이제 업무를 이제 안내해드리거나 절차를 안내해드리거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되게 보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지방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경쟁했던 그런 분들보다는
기회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같이 준비하고 같이 전략을 세워보고 면접 스터디나 이런 것들도 되게 없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웠고 또 딱히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아니면 주관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카페에서 그냥 준비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을 했고 물론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요즘은 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인터넷 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준비하다 보면 이런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의 혁신 사례라든가 기관의 이제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핸드폰으로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딱 하나의 사건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모든 분들이 이제 서류 전형이랑 그 다음에 시험 전형이랑 면접 전형 다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 그 한 단계씩 좀 더 통과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힘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도 서류 전형 엄청 많이 떨어지고 시험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를 잘 정리를 하다 보면 서류 전형, 자소서 전형에 되게 많이 붙게 되는 그 시기가 찾아오고 또 시험 공부도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통과가 되는 합격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딱 시기들이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카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까지 계속 1년 동안 준비하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결과들이 결국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붙었다고 생각한 기간마저 떨어졌다고 이제 연락을 받은 상태여서 사실 되게 침울한 기분으로 뭐라도 해야겠다고 카페에 가서 일단 앉아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합격 통보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실감도 안 나고 멍 때렸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 가장 먼저 합격 소식 알려드리고 친구들한테도 드디어 나도 이제 취업 성공했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랑 같이 교육받은 그 첫날도 있고 제가 이 광주집으로 첫 발령난 날도 있고 동기들이랑 이제 교육받으러 처음 만났을 때는 교육을 받기 전에 이제 화상 교육도 한 일주일 정도 받았었거든요. 얼굴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했고 그냥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동기들이랑 어색한 것처럼 아직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어색한 기운만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자주 연락도 하고 사내 메신저로도 대화하고 그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첫 발령지인 광주로 이제 왔을 때는 진짜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만 있고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눈만 뜨고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될 업무들을 교육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발령 나면서 이제 광주 지부도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적응에 어려운 건 없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업무를 그 이전에 담당하고 있었던 그 사수분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저를 잘 챙겨주셔서 적응은 지금 완벽하게 잘 마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저도 언젠가 이 일을 이제 후배한테 아니면 제 뒤로 들어오는 다른 직원분께 이제 인수인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런 경험이나 경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직 부족해서. 근데 제가 만약에 후배가 생긴다고 하면 매뉴얼만 던져주고 하는 그런 가르치는 것보다는 매뉴얼도 주고 제가 이제 일해왔던 파일들을 주면서 이제 이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할 때 어떻게 주의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 일을 먼저 경험을 해왔었던 이제 사수분이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지만 또 처음 해보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런 상황들이 가끔씩 찾아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담당이 아니신데도 이제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제 사수분이 가장 고마운 선배인 것 같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노트랑 달력에 적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끝내면서 이제 달력에 이제 빗금이 생길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성취감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저급여 고객님들한테 이제 안내해드리고 이제 응대를 해드릴 때 이제 고맙다는 말이나 아니면 고생한다는 말을 들을 때 성취감보다는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시간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몸으로 겪은 거고,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일을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아마 분명히 찾아올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 하고 나한테 주어진 일 하고 하게 되지만, 이제 익숙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 분배하고 중요도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된다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서 작성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글 워드 프로그램이랑 엑셀을 다루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고 싶어요. 자격증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업무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직도 제가 책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배워두고 익숙해진 그런 상태로 들어왔다면 좀 더 일을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면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선후배들한테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저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취준생일 때만큼 막막하고 정말 힘든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절실함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획대로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21년 기간 동안 힘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